4시 주식 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아니, 골드재인입니다. 금값이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금은 좀 부담스러운 걸까요? 도이치뱅크와 시티뱅크에서 앞으로는 금 말고 은을 매수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은은 산업적 부품에 많이 쓰이는데 세계 경제 회복으로 산업 부분에서 은 수요량이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5G 장비와 의료기기에도 은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또 하나, 은과 금 가격이 함께 상승할 때 은값 상승세가 더 가파른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사야 돼 하면서 막상 또 손이 안 나가신다면요. 그냥 주식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4시가 또 좋은 종목 추천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좋은 종목도 얻어가시고요. 기다리시는 동안 상담 종목들도 모두 상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개 적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해결사 함께 하실 거죠? 렛츠 고! 오늘 함께할 두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모도투자그룹의 최병진 전문가, 김민재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30분 전에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제가 궁금했던 종목을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S 들어갈게요. 네, 시장이 참 지수만 보면 즐겁습니다. 무려 오늘도 코스피 마감까지 힘내주면서 1.33% 상승이 나왔는데요. 오늘 특징 섹터, 자동차, 2차 전지, 일부 제약 바이오주, 그리고 장마 테마까지 함께 들썩였는데 개별 종목 흐름 함께 보실까요? 먼저 시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쉬어서 이제 변곡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무려 11.73%나 또 상승이 됐습니다. 종가가 31만 600원인데요. 아직까지 진단키트 매출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정말 30만 원을 가뿐히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증권사 투자 수익률 고수들도 시즌을 매수를 많이 했다고 기사가 났는데요. 앞으로 K바이오와 K진단키트 숫자로 꼭 증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차 전지 섹터 보도록 할게요. 오전장에서는 참 급등이 나왔는데요. 오후장은 탄력이 좀 아쉬웠습니다. DA테크놀로지인데요. 고점 기준으로는 15% 상승이 나왔고요. 마감가는 4.76%로 마치면서 1,870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개별 호재가 있었습니다. 장폭세 스태킹 설비 개발 성공으로 시장의 입지를 탄탄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오늘 왜 장후반에 낙폭이 생겼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대표 종목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는데요. 현대차의 호재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미국 시장에서 7월 소매 판매 실적이 증가하고 기아차는 역대 7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현대차 무려 7.84%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는데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만큼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한가에 아침부터 간 솔브레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사업부 분할로 솔브레인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로 나뉘어졌는데요. 참 사이좋게 오늘 나란히 상한가에 가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요.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참 궁금한 종목인데요. 오늘 2% 가까운 1.93%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어제 갤럭시 언팩 행사도 성황리에 마쳤고 유튜브도 시청자가 폭발했다고 하는데요. 유튜브 저희 4시에도 좀 시청자가 폭발해야 되는데 부럽고요. 어쨌든 또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글로벌 브랜드 3위도 기록하면서 다시 승승장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매수 시점인지 전문가 인사이트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궁금했던 종목 두 종목 골라봤고요. 전문가의 또 관점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차부터 볼게요. 최병진 전문가. 현대차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모멘텀도 많고요. 근데 계속 갈까요? 네, 지금 자리를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 질병 이슈 이전 가격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반영되고 확인이 되어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 관련해서 이제 제가 코멘트를 드렸던 게 저번 달인 것 같은데요. 주식을 얼마 하지 않으신 분이 이제 12만 원대 왔다고 이제 수익을 보셨던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이것은 이제 신차 효과가 있고 현대차가 지금은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이제 해외보다는 내수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내수 판매량이 중요한데 내수 판매량을 보면은 신차들이 속속들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판매량이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었고요. 그에 따라서 실적은 오히려 선방을 하고 3분기, 4분기 실적 기대감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어제였습니다. 지금 미국 판매량을 보면은 예전보다 이제 많이 반등을 하고 있고 3월 달부터는 굉장히 많이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평년치 대비해서도 그래도 견주어 볼 만하다. 이에 따라서 실적 모멘텀은 3분기, 4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우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리가 어느 정도 매물대와 겹쳐 있고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많이 올라가야 16만 원 부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무리하게 신규 진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약간의 조정 국면이나 이 가격대가 추가적으로 내려왔을 때 12만 원 초반대라도 초중반대라도 내려온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다시 한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행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가격에서는 추가 상승 여력을 한번 지켜보자고 하면은 목표 주가를 단기적으로 짧게 잡을 경우 15만 원 부근까지는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병진 전문가와 함께 현대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늘 참 대형주들이 다 궁금한데요. 김민재 전문가, 삼성전자 예전에 또 언급해 주셨을 때 다음 날 바로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요즘 조금 눌렸는데 다시 재진입할 시기일까요? 네, 당연히 재진입할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엔 이렇게 눌러줄 때 오히려 비중을 점점 늘리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삼성전자 매수하자라고 추천드렸을 때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이 나중에 이제 지수가 가파르게 지금도 뭐 지수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수가 올라갈 때 결국 대형주들이 힘을 받고 가파르게 올라가는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근데 그때 삼성전자나 이런 대형주를 하나도 안 가지고 계시면 그냥 넉넉히 쳐다만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는 이 종목이 올라갈 때 수급을 빨아들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오늘 상승 부분 말씀드리면 일단 언팩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더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 같은 경우에도 일단 6만 원대에 앞자리 숫자가 바뀌기 전에 이제 한번 조정을 받고 이제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려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약 2조 한 8천억 원의 한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코로나 때 주가 급락이 나왔지만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가했는데 주가가 아직 못 올라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굉장히 지금 저렴하게 평가가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 관점 유효하다. 눌러줄 때 계속 사 모으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모으는 주식이라고 알려주셨는데 그럼 김민재 전문가 한 10만 원까지 갈까요? 네, 가볍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만 원을 가볍게요? 네. 그래도 전고점이 62,800원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혹시 약간 매도에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매도하면 전 후회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좋은 지금 종목이기 때문에요? 삼성 SDI나 뭐 LG화학 이런 종목들 지금 보시면 거의 그 무거운 종목들 한 2배 올라가 있는데 지금 많이들 사시려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아마 삼성전자도 그만큼 올라가면 그때서야 이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꼭 미리 모아놓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SK하이닉스는 아직 매물 소화가 조금 남아있던 부분이 있어서 네. 뭐 돈을 아예 묻어두기에는 가격대는 훨씬 더 SK하이닉스가 좀 낫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네. 저는 기다릴 만큼 충분히 지금 많이들 기다리신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먼저 올라가지고 있고 이 종목 역시 묻어둘 때 전혀 부족함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산다라고 하면 저는 SK하이닉스보다는 당연히 삼성전자를 먼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일단은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고 둘 중에 하나 굳이 고른다면 삼성전자 괜찮다라고 또 설명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궁금했던 종목 두 종목을 알아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시장이 버블이다 뭐다 참 말이 많지만 이 시장을 즐기는 게 멀리 봤을 때 큰 수익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럴 때 또 내 종목은 가지 않는다면 연락 주세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적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또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화부터 상담 도와드릴게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그 대덕전자, 대덕전자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13,100원에 네, 20%. 비중은 20%세요. 예, 13,100원. 그럼 언제 매수하셨어요? 요거 얼마 안 돼요. 한 2, 3 되는데, 2, 3일이요? 예, 이게 뭐 멀리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망하고. 네. 전망이랑 목표가 목표가 알아봐 드릴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힘내시고요. 목소리에 힘이 없으셔가지고요. 지금 혹시 손실 중인가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니시죠?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응원도 해드리면서 목표가 전망까지 함께 또 도와드릴게요. 예. 네, 최병진 전문가 대덕전자 매수하고 나서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잘 갈 수 있을까요? 잘 가야 되는데. 네. 네. 우선은 이 지금 자리에서 제가 봤을 때 비중이 조금 높으시니까 비중을 한번 낮춰주시는 게 좋겠다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종목을 이제 13,2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예. 이 당시에 매수를 하셨던 게 뭐 이 종목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시고 그냥 우선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맞으세요? 뭐 깊은 공부는 없었고 그냥 대략 그 성격은 알고 있었어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러시면 그 대덕전자라는 게 PCB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대장주격으로 움직임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에 따라서 뭐 인터플렉스나 이제 뭐 BH나 관련한 종목들이 있어요. 심텍도 있고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얘네들이 올라오려고 하면은 모바일 관련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패키지나 여러 가지 그 전반적인 전자산업에 좀 부품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업황에 대해서 한번 기대감이나 이제 확장 국면이나 개선세 여러 가지 전망 정도를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1차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 이슈 때문에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이 좋았던 게 모바일 사업 부분에서 선방을 한 게 아니라 반도체 부분에서 선방을 했거든요. 예.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이 종목 또한 약간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리고 이제 어제였죠. 오늘 새벽에 이제 언팩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모바일 관련해서도 갤럭시 신작들이 많이 나옴에 따라서 기대 심리는 조금 높아질 수가 있지만 예. 이미 근데 이 가격대가 8,000원부터 이제 15,000원 부근까지 선반영된 부분이 있잖아요. 실적 기대감이. 예. 그래서 지금 자리가 오히려 박스권 횡보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다고 보이는 게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인데 실적이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적으로 올리기에는 세력들이나 뭐 주포들이나 지금 뭐 기대 심리만 이용해서라도 올리기에는 약간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 관점에서는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하면은 오늘도 13,200원까지는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 네, 그렇기 때문에 13,100원 정도는 충분히 그 이상 가격대는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13,000원 이상 가격대부터 한 13,600원 부근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비중을 한 20%이신데 10%로 좀 낮춰주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모바일이나 이제 반도체 부분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고 기대 심리가 존재를 하지만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쉬운 게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가격, D램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상승 동력이 약간은 약화가 됐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가격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뭐 언택트 부분이나 이제 전자제품 수요가 좀 뒷받침되어 주거나 모바일 부분에서 이제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정체기로도 전환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좀 이게 지루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올라온 상황이어서 한 절반 정도 아니면 절반 이상은 비중을 한번 낮춰주시는 것도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건 단기적인 관점이니까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예.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 기대감을 한번 엮어본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15,000원에서 16,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최대는 한 17,000원까지 한번 목표가 설정해 보시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비중- 그러면 네,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예,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럼 비중을 10%로 낮추고 네네. 예, 낮춘다면은 그 목표가를 17,000원 잡으면은 그 지지대를 어느 정도 보면 되겠어요? 지지 구간이요. 예, 뭐 간단하게 이제 그냥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 우선은 이제 12,000원 부근이 좀 중요한 지지 라인 구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 가격대를 이탈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있죠. 아직까지 네, 이제 네. 수익이 뭐 20-30%인데 들고 있는 물량들, 걔네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수익 실현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14,000원 이상에서 매수한 자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처나. 예. 그 12,000원대까지 내려오면은 이제 마이너스 10% 이상이 되니까 네. 버티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면 이제 12,000원 이하로 내려가면 투매가 쏟아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노선은 한 12,000원 정도 아니면 12,000원 초반 정도로 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이제 만약에 이 구간대 이제 박스권은 유지해 준다. 그런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되면은 이 구간대가 오히려 지지 구간이 되고 실적 네. 기대감으로 2차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지지 구간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 좀 예. 해결되셨어요? 예, 저희가 상담도 좋은 자세히 말씀 도와드렸는데요.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 또 주세요. 예, 네, 예,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자상담 기운차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또 문자함 들어가 볼게요. 문자함도 또 힘내라는 그런 문자를 풀어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 문자는요. 현대 로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7,250원에 비중이 20%, 8338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현대 로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종가는 17,700원입니다. 지금 이분 17,250원에 매수하셔서 지금 수익 중이신데 오늘 낙폭이 있었고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지 전문가, 현대로템은 조금 더 보유할까요? 조금 더 보유하시고 조금만 더 수익 보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좀 주고 있고요. 근데 뭐 많이 아시겠지만 이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이 많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는 바로 이 앞에 현대자가 붙으면서 이 남북 테마주로 꾸준히 엮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성으로 주가가 거의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선을 좀 미리 그어놨고요. 2만 원에서 2만 500원으로 선을 그어드렸는데 이 구간대에 도달하기 전부터도 계속 위로 올라가게 되면 매물을 받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차트를 돌려보면 그 이전부터도 강한 지지 라인, 즉 매수를 들어갈 수 있었던 강한 지지 라인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이 2만 원에서 2만 500원까지만 도달했을 때 굉장히 많이들 매수를 진행했던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2만 원에서 2만 500원대 가격대가 매수가 많이 일어났던 가격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이제 매수가까지 온 사람들은 네, 여기서 보시면 매도하려고 대기 물량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뭐 아무리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종목은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이 매물권 소화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2만 원에서 2만 5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냥 짧게 수익 실현하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로템은 스윙 관점에서 또 짧게 수익 실현하고 나오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문자함 들어가 볼게요. 또 이번에는 문자함 중에서는 이 문자가 들어와 있네요. SK 바이오팜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21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교체 매매까지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아니면 기다리면 오는지 100주를 갖고 있다고 비중을 딱 알려주셨는데요. 1639님의 문자 풀어드릴게요. SK 바이오팜 사실 상장하고 나서 엄청난 이슈였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 계속 횡보하고 있고 또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기관들의 매도량이 많이 나은 상황인데 오늘 종가는 17만 9,500원입니다. 최병진 전문가, 이분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비중이 없으신 게 조금은 아쉽긴 한데요. 만약에 네. 비중이 적으시고 뭐 10% 정도 된다고 하시면은 네. 우선은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SK 바이오팜의 뇌전증 신약이 지금 미국에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되면서 한번 실적을 확인해 대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선은 SK 바이오 그룹의 전략과 계획을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은 지금 SK 케미칼이 최근에 급등 흐름을 나타낸 부분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호재성 이슈도 있었지만 지금 상장 이슈가 존재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SK 그룹사 바이오 관련한 기업들 전체가 주가 부양에 이제 강력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모멘텀으로 이용이 되면서 20만 원 이상은 충분히 올라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중이 만약에 크시다고 하면은 이제 불안 심리를 좀 고려해서 20만 원 이상에서는 충분히 기다리신다고 하면은 비중을 낮추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SK 바이오팜에 관련해서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이 되면은 이제 SK 팜테코나 여러 가지 바이오 기업들이 상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업들이 모두 다 상장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SK 바이오팜이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지금 뇌전증 신약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하반기 말이나 내년 초에 유럽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 허가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도 직판매를 하고 직판매가 좋은 게 기술 수출이 아니라 직접 판매를 하기 때문에 판매에 대한 이익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게 작용하는 부분, 이게 큰 매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제 관점에서는 그래도 여유 있는 자금이거나 중장기적으로 진입을 하셨다고 하면은 내려온다고 할 경우에 뭐 15만 원 부근까지 내려오진 않겠지만 그 부근까지 온다고 하면은 그 이하 가격에서 좀 공격적으로 비중을 확대하셔도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목표 주가를 한번 설정해 보자면 2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삼성 바이오 로직스나 SK 그 셀트리온 그룹사의 기업 가치, 그룹 가치를 볼 경우에는 그룹 가치나 바이오사의 이제 기업 가치가 40조 원에서 60조 원 부근입니다. 이 박스권 구간대를 아직까지 SK 그룹사, SK 바이오 그룹사 자체를 봐왔을 때 아직은 못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 바이오팜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일단 홀딩해 주시고요. 추가 매수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오늘 서울은요, 점심을 기점으로 오전에는 흐렸다가 오후에는 해가 쨍쨍했습니다. 내 계좌도 좀 흐린 계좌라면 이렇게 해가 쨍쨍하게 바뀌는 그런 좋은 종목 어디 없을까요? 전문가들의 선택, 힌트 먼저 확인해 보시죠. 내일장 공략주의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네 글자 종목이고요. 약 팔아요, 약. 화요일만이라고 하는데 애들은 가라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최근 한미사이언스 60% 수익 주신 분의 종목입니다. 화요일에만 파는 약 곧 공개합니다.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은요. 두 글자 종목입니다. 뒤늦게 더 성공할 주식이라고 합니다. 아니 저는 빨리 수익 보고 싶은데요. 하지만 주식 격언에 엉덩이 무겁게 하자라는 말이 있듯이 점차 상승할 종목 맞춰보세요.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입니다.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이고요. 네 글자 종목입니다. 수식어가 필요 없는 별 3개짜리 종목이라고 합니다. 별 탕탕탕. 근데 만점은 별 5개 아닌가요? 이유가 무엇인지 곧 물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힌트 장인들이 나오셔서 재미있는 힌트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캐내볼게요. 먼저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네 글자 종목에 약 팔아요, 약 화요일만이라고 하는데요. 최병진 전문가, 오늘 목요일인데 어떻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화요일까지는 약 파는 이 회사를 한번 기다릴 필요도 있겠다고 말씀을 네. 드리고요. 왜 웃으세요? 이 회사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요일날 약 파는다는 게 지금 파는 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모멘텀과 기대 심리가 지금 이 기업의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이 기업이 여러 가지 약들을 판다는 것은 그만큼 재료로 쓰일 약들도 많다. 그에 따라서 이 재료가 연속성 있게 작용을 한다고 하면은 주가의 탄력성은 커질 것이고 수익률 또한 한번 높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전에 뭐 저번 주에 한미사이언스도 있었고 최근에 좀 종목들이 좀 슈팅이 강하게 나왔는데 이 종목은 그 종목들과 다르게 약간은 공격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안정 가라, 안정 가라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안전한 리스크 가락이- 회피를 할 수 있는 분들만 그죠. 가능한가요? 수익을 네. 한번 봤기 때문에 한번 아. 공격적으로도 한번 대응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네. 공격적인 종목 한번 준비해봤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병진 전문가 저번 주 추천도 정말 잘 갔는데요. 오늘의 종목도 궁금하네요. 어떤 종목인지는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네 글자 종목이고요. 수식어가 필요 없는 별 3개짜리 종목이라고 합니다. 김민재 전문가, 이 힌트는 직접 지으셨다고 또 소문을 들었어요. 네. 뭐, 오늘은. 네, 워낙 형편없게 읽다 보니까 요거 지었는데 칭찬받았다고 맞아요. 들었습니다. 오늘 작가님이 너무 행복해하셨어요. 네. 근데 이것도 딱히 뭐 이름 종목명 들어보시면 크게 네. 뭐 잘했다고 생각은 안 될 것 같고요. 네. 이미 채팅창에서 지금 종목명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히셨나요? 비밀입니다. 아, 네. 네. 뭐 당연히 맞히셨을 것 같아서 네. 딱히 힌트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네. 항상 좀 좋은 종목 미리 사놓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거기에서 가장 좋은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럼 이 종목은 약간 3스타식으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일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다방면으로 아주 네. 여러 가지- 충성? 네, 맞습니다. 네. 충성할 수 있는 종목, 다방면으로. 아, 다방면. 모멘텀이 좀 다양하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는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프로그램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가격 전략은 M10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끝나고 M10 실시간 유튜브 들어오셔서 가격 전략 꼭 체크해 주시고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힌트를 조금 더 캐내봤습니다.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지어소프트고요. 네. 20%에 11,360원. 11,360원이요? 예, 예. 지금 20% 갖고 계신데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수익 중이신데요? 예, 근데 네. 어떤 언제 점이 가장 매도해야 고민되세요? 되나? 좀 지루한 것 같아요. 아, 그럼 매수하신 지 됐어요. 한 네. 4달 정도 되셨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제가 못 기다리는 것 같아요. 한 2-3달로 어림짐작해도 예, 예. 될까요? 아, 알겠습니다. 예. 하긴 최근에 다른 종목들 너무 상승이 잘 가니까 예, 잘 그런 것 나니까 좀 약간 지루하고 답답한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희가 앞으로 이 종목 어떻게 근데 혹시 그럼 새벽 배송 같은 거 이용하세요? 이용 안 하는데 이제 그거 얘기 듣고 샀어요. 그거. 새벽 배송의 그 성장성이나 예, 이런 예. 부분을 듣고요. 예, 그 부분 네. 보고 샀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상담 잘 도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김희지 전문가, 지어소프트 수익 중이지만요. 다른 종목 요즘 너무 잘 가서요. 이 종목 조금 더 가지고 있을까요? 네, 그대로 가지고 있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일단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다렸으면 그 기다림에 대한 보상은 꼭 받고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알소프트나 지어소프트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런 두 종목은 목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알소프트 역시 그때 상한가 이후로 조정받고 또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고요. 지금 지어소프트 역시 이 알소프트처럼 추가 최고가를 갱신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360원이시면 지금 한 6월달, 7월달 아니시면 뭐 요때 두 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 한 달 정도 거의 박스권으로 가두리권 안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데 기다린 만큼 이제 수익을 좀 볼 때가 왔다. 즉 이번에 오늘 상담 제가 드리고 있는데 뭐 내일도 충분히 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당연히 14,000원 이상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알소프트 말씀드릴 때도 수급적인 부분 말씀드렸고 지어소프트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 계속 매수가 좀 들어왔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고 전달드리면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 지금 엄청나게 수익 중입니다. 근데 이 지어소프트 그렇고 알소프트도 그렇고 이 코로나19 수혜주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를 계속 올릴 만한 모멘텀이 계속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수익을 계속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가를 뺄 생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 물량이 크게 많이 나온 적도 없고 지금 물량대도 보시면 7월 31일에 외국인과 기관이 크게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데
7월 31일자의 날짜를 한번 차트를 보시면 요 날일 거예요. 마지막 날이니까. 네. 네, 장대 양봉 한7% 가까이 주가를 올리면서 다시 한번 횡보를 주고 있는 이 시점이고요.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횡보를 거치고 이제 급등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내일도 충분히 상승 일어날 수 있는 모습 다 갖춰놨고요. 내일도 14,000원까지도 한 번에 올릴 수 있을 만큼 이미 대기 매수세, 즉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물량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가를 올릴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태까지 많이 기다려주셨으니까 그에 따른 수익 꼭 챙기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좀 답답하시겠지만 그래도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큰 수익 네. 보시길 바랄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상담 풀어드렸고요. 이번에는 또 문자 상담 도와드려야겠죠. 문자 들어가 보니까 제 칭찬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큼 발랄 제인 앵커님 감사합니다. 저 상큼하죠.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시노펙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인데 2285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시노펙스 최근에 좀 상승이 많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가가 6,160원이고 와 이분 매수가 4,500원인데 지금 많은 수익 보고 계십니다. 최병진 전문가, 시노펙스 지금 비중 20%인데요. 많이 지금 수익 보고 계신 상황이라서 그리고 오늘도 올랐는데 다만 윗꼬리가 계속 있어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렇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혈장 치료 관련한 부분으로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최근에 이 종목이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게 이제 8월 10일 날 정부 차원에서 혈장 치료제 임상을 진행을 하겠다는 부분, 그 부분이 부합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공급 매도보다는 이제 수요 매수가 많아지면서 주가의 탄력성이 조금 더 부과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지금 시장에 자금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장중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료나 이제 모멘텀을 봤을 때에는 지금까지는 한번 추가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1차적으로 이제 8월 10일 날 임상이 진행이 안 되거나 연기가 된다고 하면은 주가가 오히려 실망 매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10일 전에는 못해도 절반 정도는 수익절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왕 수익이 난 김에 조금 더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혈장 치료제 관련한 임상이 진행되는 부분,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혈장 치료 관련해서 이제 임상을 진행하거나 관련한 이슈들이 속속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한 두 가지 재료가 이 종목을 대장주로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내게끔 이끈다면은 과거의 고점을 넘어서서 이 고점으로 하면은 굉장히 멀리 있기는 합니다. 이게 2009년에 있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최근에 이제 고점은 넘어섰고요. 과거의 고점이 이제 7,000원을 넘어서서 추가적으로 8,000원, 9,000원대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는 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천장이 없는 부분, 없을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한 점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노펙스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의 그리고 이제는 다음 문자 풀어볼게요. 이 중에서는요, 저희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들어왔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NCM 풀어보도록 할게요. 3,150원에요. 비중은 30%라고 하는데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세요. 5175님 연락을 주셨습니다. NCM 풀어볼게요. NCM은 지금 3,15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종가는 얼마일까요? 오늘 종가는 2,980원. 지금 손실 중이십니다. 김민주 전문가, NCM 지금 3,000원 이탈했는데 3,000원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네. 저는 이 종목은 그냥 종목 교체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 관점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가장 고점대에서 매수를 진행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매수 시기를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이 종목이 코로나19 직전에, 즉 하락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시면 가장 고점대가 바로 이 3,000원, 3,150원, 즉 시청자분의 매수가 근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이후로 좀 주가가 올라온 뒤에도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지는 가격대가 똑같이 3,150원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한번 슈팅 나온 다음에 올라간 데에도 역시나 매물권 때문에 매물 소화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맞고 내려오고 있고 역시나 같은 관점. 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급락이 나오는데 아직 상승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750원, 즉 바닥권까지 내려오게 되면 다시 한번 반등은 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뭐 추가 매수할까요? 뭐 이런 것도 전혀 관점에
벗어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다시 매수가까지 올라와주면 그냥 정리하고 나오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4,000원에서 4,500원대의 매물대 역시도 아직 두터운 구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 종목은 올라갈 때도 상승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에서 그냥 정리하자. 즉 손실이 커질 종목도 아니고 밑에서 매수세는 들어오지만 크게 올라가기도 힘든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NCN 오랜만에 홀딩이 아닌 종목이 나왔습니다. 종목 교체 매매 좀 추천을 주셨네요. 이렇게 오늘의 전화와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식 고민 해결. 버틸까? 팔각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들의 이전 추천주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부터 또 리뷰 도와드릴게요. 최병진 전문가의 이전 추천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 MNT, 3강 MNT도 있고요. 바이오솔루션, 수젠텍, 한미사이언스 이렇게 보이는데 와 수익률이요. 다 7월 말에 추천 주셨는데요.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또 리뷰해 주실 거예요? 저번 주 금요일 날 추천했던 한미사이언스 해보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어제 정말 들썩였고요. 4거래일 만에 62%가 넘는 4거래일인데 제가 그래서 최병진 전문가의 새로운 별명을 지어왔습니다. 바로 김밥입니다. 김밥. 김밥이요? 네, 왜냐하면 재료 매매의 달인이셔가지고요. 네네. 갑자기 좀 썰렁해진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4거래일 만에 60%라는 수익이 있으니까 이제는 익절 각인가요? 버텨볼 각이라고 한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버텨요? 네네. 우선 한미사이언스를 추천드릴 때 어떻게 보면 시크릿주로 이제 PX 관련한 부분을 이제 힌트를 드렸던 종목이 약간은 아쉬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미사이언스가 그 자리 때나 이제 모멘텀을 봤을 때에는 매력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의 급등을 이끌었던 것이 과거에 얀센한테 이제 기술 수출을 했던 부분이 기술이 반환됐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미 그룹사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나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약화가 되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지금 최근에 MSD에 이제 1조 원 이상의 기술 수출을 추가적으로 했는데 이게 바로 얀센의 기술 반환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오히려 역발상으로 비만 치료 관련한 부분을 이용해서 1조 원대 기술 수출을 다시 한번 이루었다는 것은 기존에 이제 기술 수출 반환권이 있었는데 그 기술 수출이 반환된 신약 파이프라인 또한 역발상을 이용을 해서 충분히 한미 그룹이라면 충분히 이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신약 기술 수출 관련한 부분 이슈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이 기업이 중국에서도 코로나 관련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한 모멘텀과 그리고 추가적인 기술 수출 기대감이 지금 자리가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보면은 과거에 이 종목이 기술 수출권으로 해서 20만 원 부근까지 급등했었습니다. 이 구간대가 10,000원 중후반대 2만 원 부근에서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 또한 크게 부담이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수익이 고수익권이라고 하시면은 우선적으로는 한 8만 원에서 9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을 거치겠지만 제약바이오주들의 모멘텀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바이오 학회 대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최병진 전문가 홀딩이라고 알려주셨는데 오늘 한미약품과는 왜 주가가 엇갈린 건가요? 자, 아무래도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여러 가지 이슈, 코로나 치료제 관련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선반영된 주가가 지금 단기 과열 구간으로 전향이 되면서 30분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나 투매 물량을 유도하면서 가볍게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대가 그렇게 위험한 자리도 아니고 부담이 크게 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켜본다고 하면은 8만 원, 9만 원 만약에 그 가격대에서 추가적인 기술 수출이 나온다고 하면 그 이상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병진 전문가의 한미 사이언스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의 추천주 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P&E 솔루션, OE 솔루션, 상신 EDP, 코스모 신소재를 추천 주셨었는데 솔루션 종목도 좋아하시고요. 역시 김민재 전문가도 수익률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거예요? 네, 오늘은 상신 EDP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신 EDP 오늘 고점 기준으로 한 13% 가까이 또 올라왔는데요. 지금 7월 15일 추천 주셔서 지금 26%가 넘는 2차 전지 관련주도 수익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각? 홀딩 각? 네, 당연히 버틸 홀딩 각? 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면 저 2차 전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저기 리스트에 있는 것도 뭐 P&E 솔루션이라든지 뭐 코스모 신소재, 뭐 상신 EDP 다 2차 전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종목들 수익률 다 50% 넘길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오. 지금 상신 EDP도 역시 같은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장중에 급등이 나왔다가 오전장에 급등이 나왔다가 2차 전지 종목들이 대부분 좀 밀려 내려왔습니다. 오늘 오히려 이렇게 밀려 내려왔을 때 다시 잡으신 분들은 놓칠 수 있는 종목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라고 사실 보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오늘 많이 밀려 내려와 있는데 내일장에서 꼭 사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상신 EDP 추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항대 웬만한 데 다 뚫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밀려 내려온 부분은 사실 6월, 7월, 8월 달에 고점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물량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내일도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대로 계속 보유해서 가져가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P&E 솔루션이 지금 한 82%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저 종목도 역시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2차 전지 종목 제가 말씀드릴 때 꺼지지 않는 부위라고 말씀드렸고 이 삼성 SDI 굳이 높게 올라간 거 잡지 마시고 지금 아직 올라가려고 기다리는 종목도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뭐 삼성 SDI가 지금 자리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요. 충분히 삼성 SDI, LG화학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올라간 종목보다는 이제 막 올라가는 종목을 잡으시면 주가가 흔들릴 때에도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관점 때문에 지금 상신 EDP나 코스모 신소재 말씀드리고 있고요. 눈여겨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올라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상신 EDP 수익률 더 키워보자라고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최종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최병진 전문가의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기술 수출 효과의 레벨업 홀딩합시다라고 알려주셨고요. 상신 EDP 어디까지 더 갈지 몰라요 홀딩. 두 분 다 홀딩 알려주셨네요. 여기까지 버틸까? 8 가겠습니다. 수익률 좋은 두 분의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자, 먼저 내일장 공략주의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네 글자 종목이고요. 약 팔아요 화요일만 하고 약 팔아요 약 하는데 애들은 가라 이렇게. 근데 애들은 저희 다 와야 돼요. 시청률 때문에. 하지만 저희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건 수익이잖아요. 이 종목 뭐예요? 이 종목은 뭐 종목명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채팅방 보니까 다들 네. 맞추셔가지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종목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일 약품이라는 기업이고요. 살짝 설명해 주셨네요. 투자 포인트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종목이 과거에 코로나 이슈가 있었을 때 클로로킨 관련주로도 한번 부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클로로킨 관련한 이제 내용을 결과물을 봤을 때에는 좋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 약간은 조정 국면을 나타냈지만 최근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덱사메타손 관련해서도 이제 원료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한 모멘텀을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주가의 상방 압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다이노나의 이제 2대 주주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다이노나의 이제 가치나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을 한번 본다고 하면은 지금 항암 시장에서 이제 임상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로 기대 심리가 존재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일약품과의 시너지 효과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8월 10일 날 이제 혈장 치료제 임상이 들어가는데 다이노나가 관련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과거에는 S맥이 다이노나를 이용을 해가지고 급등 흐름을 나타냈지만 지금 S맥을 볼 경우에는 호가창에 몇십만 주가 박혀 있어가지고 저라도 약간은 부담이 될 것 같기 때문에 화일약품을 한번 이용을 해보려고도 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이노나 관련해서 이제 우회상장이나 향후에 합병 관련한 이슈도 한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이제 전례가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전자기업이었던 텔콘이 비보증과 관련해서 이제 뭐 상장을 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합병 이슈도 존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급등 모습을 나타냈던 부분, 그거를 종합을 해봤을 때 그 기업 후발주자가 화일약품이 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존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은 수익본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공격적으로 전향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가격대를 봤을 때는 오늘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지만 단기 추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거에 존재했던 부분, 고점을 돌파한 상황에서 이 구간대에 이제 지지 구간을, 추가 상승을 위한 지지 구간을 만든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에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 되기 전까지는 한번 물량을 모아간다고 하면은 화일약품의 진가가 화요일 이후부터는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한번 탄력적으로 잡아본다고 하면은 한 2만 원 부근까지도 한번 설정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12,800원 부근으로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 화일약품이었고요. 화요일 강조해 주셨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꼭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두 글자 종목입니다. 뒤늦게 더 성공할 주식이라고 하는데 두 글자라 그랬는지 많은 분들이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김민재 전문가, 그래서 먼저 선, 그리고 이제 그 후, 설마 후성? 네, 맞습니다. 후성이라는 네. 종목이고요. 네, 네, 항상 힌트는 형편없게 가지고 오지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맞아요. 말씀드리면서 수익이 중요하죠. 네. 종목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뭐 일본 수출 규제에 관련돼서 많이 아시겠지만 불화수소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용 특수가스 이 부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지금 2차 전지 재료용 뭐 자동차 냉매가스 쪽도 지금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일본 수출 규제 이런 관련된 소부장 이슈가 나올 때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 부양 부분도 있고 지금 소부장 관련된 이 소부장 2.0 정책 발표가 계속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뭐 일본 수출 규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일본과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반사 수혜 종목으로도 부각이 될 수 있고요. 워낙 모멘텀이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제가 원래 올라간 종목 잘 안 가지고 오는데 오늘 한 10%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근데도 제가 이 종목 사자라고 말씀드린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반기부터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유럽 쪽으로 전기차가 계속 활성화가 될 거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제가 2차 전지 종목들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후성도 눈여겨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손절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현재가 기준으로 9,900원 약 10% 구간을 잡아드렸고요. 목표가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손절가 역시 일단 8,000원 잡아드리는데 뭐 내려오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뭐 적극적으로 더 비중 많이 늘려놓으시면 수익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올라가면 주가 추천 안 드립니다. 근데 가지고 온 이유는 지금 혹시라도 눌러주면 꼭 매수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 때문에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단기적인 고점대에 어떻게든 소화하면서 위로 올려놨고요. 그 다음 위로도 매물대가 약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눌려주면 매수하시면 정말 좋은 수익 낼 수 있다. 지금 이제 일본 수출 규제 관련된 부분이나 소부장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은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업 설명과 함께 또 후성, 또 기술적 분석까지 도와주셨는데요. 목표가는 9,900원으로 일단은 설정해 주셨고요. 손절가 8,000원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이 남았습니다. 바로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입니다. 네 글자 종목에 수식어가 필요 없는 별 3개짜리 종목이라고 합니다. 김희 전문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추가 힌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 종목은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계열사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종목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금 요 관련된 계열사 회사 중에서 지금 들어가기 좋은 종목이 딱 2개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투자 포인트에서 바로 답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비메모리 관련된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메모리 관련된 하청업체들 굉장히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 보고 계실 텐데요. 지금 거의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회사는 주가가 이제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개인들이 계속 많이 샀다가 주가 안 올라가고 있고 지금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는데 개인들이 계속 팔고 있다.
이제 살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여태까지 계속 제가 이 종목 사자고 말씀드렸는데 추천주를 갖고 오기에는 뭐 이런 거 갖고 왔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안 갖고 오다가 이제는 좀 정말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텔 쪽에서 이 파운드리 위탁 생산 쪽으로 어느 업체를 지정을 하든지 사실 상관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반도체 쪽으로 모두 낙수 효과 때문에 좋은 효과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디램이 뭐 업황 불황이다라고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사실 지금 뭐 반도체는 저는 계속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뭐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수요 뭐 콘솔 게임이라든지 반도체가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꼭 사면 지금 돈 많이 넣고 담아놓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만큼 자신 있는 거겠죠. 어떤 종목인지는요,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가격 전략은 M10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끝나고 M10 실시간 유튜브 들어오셔서요. 또 가격 전략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4시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